네, 지금부터는 10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일단 월요일 날은 월요일이 좀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중국의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네. 그다음에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네. 이게 세트로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오전에 이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숫자 체크해 보시고 화요일 날은 미국에서 이제 주택 지표, 뭐 착공, 네. 허가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주목하셔야 될 게 장 끝나고 네.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 회사들 또 예.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체크하시고 10월 20일 이제 수요일 날은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 이게 뭐냐면 경제 이제 동향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유로존도 이제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네. 그다음 장 끝나고 이제 뭐 ASML이라든가 테슬라도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램 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도 있으니까 네. 이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고 10월 21일 날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죠. 누리호. 네. 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이제 발사가 되게 되는데 과연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할 점 지켜보시고 한국에서는 또 10월 그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있잖아요. 예. 10일까지 데이터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일평균으로 한 30%가 넘어서 네. 그래서 20일까지 데이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텔도 실적 발표가 네.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렇게 아주 뭐 중요한 지표들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10월 제조 PMI 지수가 네.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할 변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역시 중국이 지금 경기 하강 압력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월요일 날 발표될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네. 거기에 또 중국은 소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시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가 포문을 열었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ASML하고요. 네. 이게 반도체 반도체 장비죠. 세계적인 네. 회사고 테슬라, 네. 전기차의 연동을 물론 주니까 이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넷플릭스. 네. 예, 결국 넷플릭스가 또 실적이 잘 나와 버리면 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한국의 콘텐츠 투자 더 늘리겠다. 네. 워낙 오징어 게임이 잘 됐으니까 이러면 또 굉장히 코스닥 기업들한테 훈풍이 불 수 있는 재료들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중국의 지표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면밀히 네. 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테이퍼링 이슈는 지금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또 막상 그게 시작이 되면은 또 충격이 한번 온다고 봐야 되는지 어떨까요? 반영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MC 의사록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버렸잖아요. 네. 숫자랑 언제 하겠다. 예. 이게 나오면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악재니까 달러는 강하고 네. 금리는 튀고 주가 빠져야 되는데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오르고 금리 빠지고 네, 달러 꺾이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아는 그 고정관념하고 반대로 가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제 다 알고 있었고 네. 오히려 이거를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 안 받았던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다들 나왔지만 11월 아니면 12월에 시작할 겁니다. 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마 8개월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총 8개월에 거쳐서 국채 100억 달러, 주택 모기지 채권을 50억 뭐 달러. 50억 달러씩 아마 줄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중요한 게 그럼 금리 언제 올릴 거냐. 네. 내년 여름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올리진 않고 이 속도면 내년 연말에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18명의 위원 중에 절반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대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내년 연말 정도로 금리를 올리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그 물가 목표치는 지금 넘어서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고용이나 네. 경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위축된 게 사실이니까 그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안 보이면 금리 인상은 내년으로 그러니까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한 1.5% 초반으로 좀 내려와서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식 시장에 뭐 좋은 신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큰 변수가 아닌지 어떤가요?
일단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두 가지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있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두 가지를 반영하는데 전자가 훨씬 좋죠. 경기가 좋아서 오르면.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증시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1.7%까지 갔을 때 증시가 한번 확 빠졌잖아요. 예. 근데 다시 다 전고점 회복돼서 사상 최고가 갔잖아요. 그 이유가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영하면서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 지수도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좀 부정적이었던 게 이게 경기 모멘텀은 꺾이는데 물가를 반영해서 네. 물가가 너무 튀니까 금리가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가 버린 네.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금리 상승은 조금 시장이 부정적이거든요. 나쁜 금리. 예, 나쁜 금리죠. 예, 근데 그렇다면 금리가 꺾이는 게 차라리 낫죠, 지금. 네. 예, 좋은 금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테이퍼링 이슈가 좀 나왔는데 그게 소멸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어쨌든 꺾여버렸거든요. 예.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이 뭐 그리고 나서 주가도 사실 올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려가는 게 일단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증시가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선 저는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야 되거든요. 네. 경기가 돌면서 금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만한 금리 상승이 나오면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완만한 금리 상승은요, 경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금리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첫 번째 퍼즐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네.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의 부양책, 네. 재정 정책이잖아요. 그게 이번 달 말에 지금 이제 법안 통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게 되면 금리와 주식시장이 모두 좀 좋게 가는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애플도 이제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그 아이폰 생산량을 줄이겠다 네. 이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PC 수요도 줄고 또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요도 줄고 그럼 D램이 이제 겨울은 뭐 확실한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반도체가 돌기 위해서는 그 D램 포함한 이제 메모리 가격 아니겠습니까? 언제 정도 돼야 이게 좀 해소가 될까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내년 하반기 좋아진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비관론자분들은 내년도 안 된다. 내년에도 힘들 것 같다. 이 논리예요. 근데 지금은 비관론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7만 원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데 그러면 좋아지려면 결국 내년 내 반도체 가격이 예를 들면 20% 빠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이 네. 지금 그걸 예측한다면 15% 정도 빠지는 쪽으로 바뀌잖아요. 예. 주가 올라가 버립니다. 아, 왜냐면 덜 빠지는 빠지니까. 거니까. 예. 근데 그냥 20%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주가는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네. 그냥 옆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그 하락폭의 속도에 대한 이게 컨센서스가 조금만 올라가 주면 네. 저는 무조건 이거는 튄다고 보는데 예. 그러려면 이제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급. 네. 공급은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삼성전자 공급을 늘렸나? 네. 저는 되게 공급 못 늘렸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공급이 늘어났대요. 아. 메모리 공급이. 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재고가를 많이 안 갖고 있는데 그 세트 업체들이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예. 재고를.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 이 앞단에서 그 부품 부족이 해소돼야죠. 네. 그 자동차 반도체처럼. 그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완화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자가 결정한 문제니까 이거는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 거의 마지막 날이요. IR이 예정돼 있어요. 예. 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많은 기자나 애널리스트들이 물어볼 거예요. 공급 증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 우려보다 조금 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시고 수요 부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나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PC가 좀 수요가 줄잖아요. 네. 노트북까지.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되게 안 좋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D램 현물가가 급락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반등시킬 방법은 뭐 노트북이나 모바일 수요가 늘면 되잖아요. 근데 당장 어렵잖아요. 이게 쉽사리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에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서버에서 자꾸 내년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인텔이 신제품 내놓는다. DDR5 나온다. 네.
근데 그게 신제품 나와도요. 당장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비싸니까. 네. 모든 업체가 다 바꿀 건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바꾸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처가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새로운 수요. 네. D램을 쓸 수 있는. 그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그 VR 기기. 아. XR 기기가요. 예. 그러니까 이걸 폄하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굉장히 고사양의 컴퓨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 아, 그런가요? 예, 이게 많이 팔려. 여기 왜냐하면 하나의 PC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된 기기라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가 확장되면 같은 예. 수혜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오큘러스의 네. 그 퀘스트 2라는 그 제품이 VR 기기 아마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기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 근데 메모리 반도체만 들어간 게 아니라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카메라 들어가죠. 네. 한국이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큘러스 그 제품 이제 시즌 3를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애플도 한다고 했어요. 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판이 커지겠죠. 예. 메타버스랑 연결돼 가지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나쁠 게 없는 거죠. 아, 새로운 메모리 시장이 열리는 열린다. 거죠. 예. 반드시 필요해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메모리 들어가면서 메모리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시장이 저는, 근데 내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VR기가 많이 팔릴지 그건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쨌든 모든 가정이 다 안 좋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 희망적인 게, 그런 기기들이 어쨌든 간에 히트를 치면 네. 없는 수요가 생긴 거니까, 저는 메모리 반도체 주가에는 한번 그게 네.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설비를 이제 3배 증축한다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늘려가면 그게 삼성전자에게 호재가 된다고 보는데 주가에는 이게 왜 반영이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요, 너무 영업이익 비중에 파운드리가 너무 작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추정이지만요, 그 반도체가 10조 정도 나왔대요, 반도체에서. 근데 비메모리 있죠, 파운드리 포함해서. 그게 6천억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10조 중에 6천억이면 예. 비중이 6%. 예,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예. 이게 한 20%까지 올라와줘야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아, 메모리 감소하면 삼성전자 실적 다운된다. 네. 비메모리가 커버를 할 수가 없다. 이 논리예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성장할 때까지 아직은 갭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메모리는 이제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아예 그냥 극단적인 가정까지 반영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VR 기기가 좀 수요가 늘어나서 하나의 모멘텀을 받든가, 아니면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파운드리예요. 네. 올해 연초에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TSMC 추격한다. 이래서.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기술 공개도 했지만 예. 2나노는 오히려 앞서가요. 네. 3나노도. 네. 삼성전자가. 이거를 성공을 해서 또 미국의 반도체 공장도 하나 지어주고, 미국의 빅테크 회사 한두 개 정도 딱 파트너십 맺어주면 저는 너무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TSMC는 애플이라는 엄청난 거래선이 있잖아요. 예. 삼성은 없어요. 네. 근데 애플급은 아니더라도 뭐 구글, 아마존, 예. 뭐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이런 쪽에서만 뭔가 삼성에 또 수주를 주게 된다라면 파운드리 재평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TSMC에만 맡기기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텔은 아직 안 되고, 예. 그래서 삼성한테 좀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가시화될 때 예. 조금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 계열의 주가가 별로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올라온 날도 많았는데 그거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풀렸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가를 딱 보실 때요, 주가가 이제 계속 말씀 몇 번 드렸던 게 먼저 반영을 하잖아요. 안 네. 좋은 것도 미리 반영. 근데 막상 안 좋으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버리고, 정점일 때요. 네. 이제 좋을 때도 정점이면 빠져버리고, 예, 그런 건데, 이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도요, 이게 저도 애널리스트 분들하고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물어봐요. 네. 이제 자동차 좀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내년까지도 완전히 해결은 되게 어렵대요. 지금 현상이. 네. 예. 그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이게 마진이 많지가 않나 봐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유인이 없대요. 근데 고사양은 아니죠. 예, 고사양도 아니고 돈도 별로 안 되는데, 부족은 한데, 이것 때문에 증설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삼성도 그래서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아. 다만 이제 방향성 면에선 최악은 지나갔다는 게 다 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공장이 가동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3분기에 조금 정상화될 줄 알았는데 3분기가 더 악화되면서 주가 빠졌는데 4분기엔 진짜 조금은 정상화된다. 네. 그래서 주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동차를 보실 때 일단 최악은 좀 지나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추세 상승 있잖아요. 뭐 네. 현대차가 30만 원 넘고 이건 좀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려면 모든 게 다 해소돼야 돼요. 근데 그건 아직은 쉽지 않고, 아니면 아이오닉 5나 전기차가 엄청 잘 팔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려면 테슬라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요새 분위기 좋아요. 전기차 쪽 좋은데,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런 그 반도체 공급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나올 뭐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는 나오겠지만 뭐 급격한 V자 반등이나 그걸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좀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바뀔 거예요. 네. 이제 반도체를 자기가 만들려고 할 겁니다. 현대차도 뭐 네, 그렇게 한다고 맞아요. 모비스가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아마 컨트롤할 수 있게 네. 바꿀 거고, 그래서 반도체도 직접 생산도 하지만 반도체를 적게 할 수 있는 그 차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네. 테슬라는 몇 개 없어요, 반도체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좋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되게 좋아요. 아. 다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거든요. 네. 테슬라는.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그 원전 확대 움직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원전 관료들이 뭐 주목을 끌고 뭐 주가도 제법 오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뭐 스마트 모듈 그러니까 이쪽이 예. 올해도 한번 상반기 움직였었어요. 네. SML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관련주 엄청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 주가가 또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절대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게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부진하다가 프랑스 원전 얘기 나오면서 예. 불을 뿜고 있는데, 또 뒤늦게 들어가시면 또 당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그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천연가스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수입하잖아요. 예. 거의 러시아 이제 그 가스 관통해가지고. 근데 푸틴 대통령이 공급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난리가 났고 다시 공급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유럽 입장에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천연가스를 안 쓸 수는 없고. 네. 근데 탈탄소로 갈 때까지 신재생 에너지, 이건 너무 비중이 낮아요. 네. 그럼 이거 그렇다고 뭐 물릴 수도 없는 거고,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원전이잖아요. 예. 근데 원전의 또 장점은 하나 있잖아요. 발전 단가가 싸고, 네.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입니다. 네.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프랑스는 이미 원자력 강국입니다. 이미. 네. 예, 엄청난 원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 과도기에서 탄소 배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원전 확대는 앞으로 좀 저는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너무 주가가 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좀 아쉽지. 예.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왜 스마트 모듈 원전을 자꾸 하려고 하냐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은 원전이잖아요. 기존에, 예, 맞습니다. 기존의 큰 원전을 설치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무데나 이걸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원전 단지가 있잖아요. 물도 풍부해야 되고. 근데 소형 모듈 원전은 굉장히 작은 크기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발전 용량을 늘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간도 되게 짧고, 거기다가 자금에서 오니까 빨라요. 예. 빠르고, 그리고 확장성, 아무데나 다 설치할 수가 있대요. 네. 뭐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뭐 아니면 물류 쪽, 국방 쪽, 여기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안전한가 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쓰임새가 많고, 또 한 가지가 기사에 나온 건데요. 수소 경제의 핵심이 그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수준에. 예, 수전에 쓰인대요. 아. 바로 이제 갖다 놓고 예. 물을 전기분해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네. 당장은. 그 수전해로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기술력이 있나 봐요. 예. 맞물려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건 개발 중이에요, 지금도.
쉽게 못 만든다고. 굉장히 네. 만들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가장 빠른 상용화 시기가 2027년이래요. 예. 그러니까 큰 그림의 방향은 맞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기간이 너무 멀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주가는 계속 막 급등락할 거예요. 네. 모멘텀 반영했다 또 급락하고. 그래서 잊혀질 때 사세요. 네. 이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좀 사셨다가 네. 원전 뉴스 또 나옵니다. 네. 그때 좀 덜어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뉴스 나와서 다 알거든요. 네. 이제 불 뿜고 있어요. 그때 사봐야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원전주는 방향은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되 다만 좀 늦게 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데 21일 날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성공한다면은 우주 항공주의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또 이미 반영이 돼 있나요, 주가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요새. 최근 들어와서 이제 날짜 다가오는데도 별 뜨뜻미지근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반영은 안 된 것 같고 오히려 또 시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네. 주가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반영은 안 됐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누리호가 지금 그 우리나라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만든 네. 로켓에다가 인공위성 태워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은 만든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는 모든 걸 한국이 다 해요. 네. 설계, 제작, 시험까지, 발사까지 다 하게 되는데 특히 그 1단, 2단, 3단이 있는데 1단 발사체 만드는 게 되게 어렵나 봐요. 네. 이게 다 러시아 기술인데 이번에 어쨌든 국산화에 다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뭐 한국항공우주 가 조립을 맡았던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예. 뭐 엔진 같은 거 담당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성공을 하면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기술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자 기술을 가진 네, 나라. 독자 기술. 예. 이게 6개국밖에 없대요. 아. 전 세계적으로는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성공을 한다면 본격적인 우주 개발 신호탄을 알리는 거고 예. 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우주 비행선 못 만들겠습니까? 네. 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성 면에서 이게 성공을 하면 2030년까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공위성도 계속 발사할 거고 그래서 위성 시스템 자체가 이제 6G라고 하는데 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연결돼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할 일들이 네.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고 10월 20 날짜는 21일 날 오후 4시에 발사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전남 고흥에서. 예.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이 한번 좀 잘 좀 대기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약세장이지만은 뭐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일까요? 예,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하실 거는 조선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선주들이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올랐는데 네. 그렇지만 성과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배값이. 예, 예. 저는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과를 봐야 된다고 네. 제가 왜 생각을 하냐면 수주가 느는 건 다 알아요. 예. 근데 수주가 늘어도요 배값이 싸면 네. 가격 정발 못해요. 얼마 전에 후판 가격 올라가지고 네. 적자 본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적자를 보존하려면 무조건 비싼 배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다행히 성과가 지금 계속 올라간대요. 아. 신조선가가. 예. 그래서 일단 신조선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조선주한테 유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건 저도 이제 기대지만 철강하고 석유화학 업종. 왜냐하면 중국의 부양책이 만약에 나오면 네. 지준율 인하라든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오면 예. 중국의 부동산이 조금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철강 석유화학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쪽도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때 이 회사는 비메모리잖아요. 좋아요 비메모리 쪽. 네. 그래서 메모리보다는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네.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쪽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는 여행 항공주 되게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약간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광고 기획사. 광고 기업. 예, 광고 기획사도 요새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그 대기업들이요 좀 자신 있게 광고를 줘요. 네. 방송사나 이런데 광고 수주를 기획사들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광고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좀 대형 광고 기획사도 한번 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를 위한 팁 제공 순수로 연블리의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게 뭐냐면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이게 이제 메타버스 첫걸음이라는 네. 보고서인데요. 컨텐츠 앤 플랫폼 그래가지고 유안타에서 나왔던 보고서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을 좀 리드할 수 있는 업종인 것 같아서. 예.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얼마 전에 아예 선언을 했어요. 우리 메타버스 회사로 가겠다고. 네.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대기업이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타버스 시장이 되니까 얘기를 하면 그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메타버스 산업 전반적으로 이걸 읽어보시면 네. 공부가 다 돼요. 아, 이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A부터 Z까지 친절히 알려주는 보고서니까 체크하시고, 메타버스라는 건 이제 가상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좀 주목하실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이 우리가 VR 기기 있잖아요. 예.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VR 기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한 게 가상의 세계지만 또 네. 실제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못 보고 가상의 기기를 써줘야 돼요. 네. 그래야 진짜 실제 체험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그 오큘러스라는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한 VR 기기가 좋은 점이 그 가상의 사무실을 이미 만들어 놨대요. 네. VR 기기를 쓰면 내가 출근을 안 하고도 이 기기를 딱 끄고 예. 끼고 바로 앞에서 터치만 해가지고요. 실제로 그 업무를 볼 수가 있나 예. 봐요. 벌써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제 언택트 시대고 네. 뭐 리오프닝 된다고 해도 재택근무는 아마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VR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네.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근데 여기에 납품하는 하드웨어 관련주들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목하셔야 될 게 메타버스 하면 많은 분들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네. 또 우리나라의 제페토, 예. 예. 그리고 수많은 이제 그 게임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 플랫폼들이 뭘로 만드냐 이거죠. 그 게임 엔진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여기에 해외 기업 중에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해외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니티라는 기업 한번 꼭 공부를 해보세요. 네. 한번 읽어봤는데 유니티가 그 게임 엔진을 만들어요. 아. 거의 독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려면요, 게임 회사가 네. 유니티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예. 유니티는 그럼 수수료만 받고 사용하게 해줘요. 뭐 월 정액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뭐 모바일이 됐건 PC가 됐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면 유니티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봉이 김선달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네. 그래서 메타버스의 진짜 갑은 네. 이 회사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걸 유니티? 거쳐가야 되니까. 예. 제가 여기 보니까 네이버의 제페토도 네. 유니티 엔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산업이 커질 때 도대체 누가 진짜 돈 잘 벌 거냐. 네. 이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유니티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바닥을 친 것도 같습니다만은 또 공포감,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포감이 클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안전벨트 단단히 묶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호재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임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